반갑습니다. 대승마임의 이영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경제 해설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제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도 거의 뭐 50, 48 이 정도 나올 정도로 좀 쉽게 출제가 된 것 같고, 자, 실수가 없었으면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막 풀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치? 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수능에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물의 흐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실물 흐름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B는 공급자, A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가 됩니다. 자, 그럼 B는 당연히 기업이 되는 거고, 자, A는 가게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1번 A는 기업이다 안 되고, 2번에 B는 효용극대화,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죠. 효용극대화는 가게가 되는 거고, 자,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수입인데 지금 일단 여기 흐름 자체는 뭡니까? 실물의 흐름이니까 합의 흐름은 찾아낼 수가 없고, 자, 4번에 자, 노동이나 토지, 자본은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노동, 토지, 자본은 바로 생산 요소가 되는 거고, 가계에 의해서 생산 요소가 제공되는 정답은 4번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디귿 또한 생산 요소 시장에서 정부에게 공급되는 노동이나 토지 등을 이야기하는 거지, 조세는 이 흐름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인데, 2번은 자, 우리 경제적 유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는 경제 주체 행위를 변화시키거나 편익을 증가시키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럼 가는 긍정적 요인이 되는 거고, 나 주체는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편익을 감소함으로써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나는 부정적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너무 쉽게 나오고, 2번은 정부가 나를 사용하는 경우, 즉 부정적 어떤 요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게나 기업 전부 다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3번은 과속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인상하는 것은 다가 아니고 부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라에 속한다. 자, 4번은 판매 목표량을 달성한 사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가에 해당하는, 즉 다의 사례가 되는 거고, 그쵸? 다에 해당하는 거고. 자, 5번은 우리가 이런 긍정적이나 부정적 요인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보다시피 나와 달리 가가 아니고 가, 나 전부 다 합리적인 경제적 주체임을 가정하는 것이다.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3번. 자, 지식백과 가를 찾아봤더니 가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재산세나 법인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는 자, 직접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연관 검색어에 간접세가 나와 있고, 1번 가는 주로 소비 지출, 에다 소비 지출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직접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거죠. 2번 소득세는 기억이 아니고 소득세는 대표적인 직접세에 해당한다. 3번 간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소득에 부과된 직접세 자체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소득 재무 효과는 얘가 이 친구보다는 더 커야 된다.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자, 5번은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큰 거는 간접세가 되겠죠. 그치?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자, 소득이 많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자, 조세 부담의 역진성은 기억에서 나타난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우리가 실업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비자발적인 실업입니다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 자, 그럼 비자발적 실업은 구조적이다, 경기적이다, 계절적 실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보니까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A가 바로 구조적 실업이 될 거고요. 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합니까? B가 계절적 실업이다. 그럼 나머지 하나인 C는 자, 경기적 실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기억 보시게 되면 기술 혁신으로 인한 단순 기능 인력의 실업은 그쵸?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A에 해당한다. 기억 맞고. 자, B는 경기가 호황일 때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계절적 실업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거지, 경기가 호황일 때도 당연히 어떤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겠죠. 니은도 맞고. 자, C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이다. 얘는 마찰적 실업이고 자발적 실업입니다. 관계가 없을 거고. 자, 리얼은 안 맞죠. B는 계절, C는 경계적 실업.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자, 프로야구 선수 갑은 다음과 같은 4년간의 연봉 계약안을 제안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계산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A안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10억을 받고 3년간 매년 전년 대비죠. 전년 대비 50%씩 인상된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B안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받은 후에 그냥 똑같이 6억 원씩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우리? 자, A안 같은 경우에는 A안은 첫 번째 2015년부터 해야 되겠네요. 15, 16, 그 다음에 자 17, 그쵸? 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15년도에 보시게 되면 15년도에는 첫 번째 10억을 받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3년간이니까 18년도까지 다 한번 해보게 되면 자, 50% 인상된 금액이니까 15억을 받을 거고요. 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5억에서 50%입니다. 그러면 7.5억이 올라가게 되는 22.5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50%니까 11.25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33.75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될 거고, B안 같은 경우에는 B안은 자 15년도에는 10억을 받고, 자 그리고 매년 6억씩 인상된 금액이니까 6억 하면 16억, 자 그리고 22억, 그리고 마지막에는 28억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보게 되면 자, A안의 2017년 연봉은 20억이다 라고 했는데 2017년 연봉은 어떻다? 22.5억이다. 22억 5천만 원이다. 자, 이번 A안의 연봉 증가액은 매년 일정한 게 아니고 매년 증가를 하겠죠. 왜? 더 커진 상태에서 50%니까 자, 증가액은 일정한 게 아니고 증가액은 증가를 하게 된다. 자, 3번 2017년 연봉은 보니까 A안은 22억 5천만 원, B안은 22억이 되는 거니까 B안이 A안보다 높다? 안 되겠네. 4번은 4년간 연봉 총액은 A안이 B안보다 더 크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대충 계산해도 어떻습니까? A안이 더 크죠. 여기서 1억이 작고 여기서 5천만 원 크고 여기서 5억 7,500만 원이 더 많은 상태니까 당연히 총액은 어디가 더 크다? A안이 더 크다. 정답은 4번. 자, 5번 전년 대비 2017년 연봉 증가액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니까 여기서는 얼마? 7.5억, 여기서는 6억 되는 거죠. B안이 더 크다.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다음 6번 문제는 그냥 교재를 보고 자 시험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6번은 경제 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가는 지금 관습이나 종교 및 고유한 가치관에 의해서 경제가 운영됩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6번에 가는 전통 경제 체제가 될 거고요. 자, 반면에 나는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서 배분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나는 계획경제, 다는 사유재산권과 이윤추가 부장이 되어 있다, 다가 시장경제가 되겠죠. 자, 1번 보시게 되면 가에서는 정부 개입에 의해서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전통 경제 체제는 정부 개입에 의해서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2번은 자, 어떤 경제 체제든 간에 경제 문제는 다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냐 또는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이 다른 거죠. 2번 답이 될 수가 없고, 3번은 자, 다에서는 가격기구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을 중시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기구는 가격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자, 4번 가에서는 다에 비해 경제적 유인이 강조된다. 경제적 유인이 강조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겠죠. 자, 다음에 5번은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이 높은 거는 당연히 다가 돼야 될 겁니다. 자, 6번은 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7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내용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은 갑은 직접 구매한 독특한 자, 액세서리를 착용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자, 관심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던 갑은 1인 기업을 설립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자, 영상 콘텐츠 제작에는 자, 구입을 포함해서 연간 1,000만 원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결국 자, 이거를 제작하고 또는 1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금 뭡니까? 얘는 명시적 비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꾸준한 활동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갑은 땡땡 기업으로부터 연봉 5천만 원. 그러면 자, 내가 1인 기업을 설립해서 제작을 했을 때
포기하는 거, 그치? 포기하는 이 5천만 원은 여기에 대한 뭡니까? 암묵적 비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현재 값은 1인 기업 운영을 계속할지 아니면 1인 기업 운영을 그만두고 땡땡 기업에 입사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기억은 즐거움 자체도 뭡니까? 일종의 만족감이 되는 거니까 1번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은 자, 리어는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스스로의 만족이 아닌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액세서리가 되는 겁니다.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 틀린 거 없고. 자, 3번은 자, 디귿은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위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자, 디귿은 뭡니까? 명시적 비용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4번 리얼은 1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지속되는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그쵸? 연봉 5천만 원은 1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는 금액이 되는 거니까 암묵적 비용 맞겠습니다. 자, 5번은 결국 기회비용보다 더 큰 편익이 와야 되는데 기회비용은 1,000만 원과 5천만 원 두 개 더한 6천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번 보시게 되면 자, 6천만 원을 넘는다고 하게 되면 수입 자체가 그쵸? 수입 자체가 6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그치? 왜?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6천만 원 넘게 되게 되면 여기보다 더 많은 내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8번입니다. 자, 그림은 XJ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XJ는 시장 균형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에 의해서 B와 D만큼 감소했습니다. 자, 근데 정책 실시 전후에 A는 모두 소비자 잉여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자, 일단 만약에 정부의 가격 정책이 P1에서 결정되는 최저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면 뭡니까? A는 소비자 잉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A가 소비자 잉여에 모두 포함된다라는 의미에서 보니까 가격 규제는 어디에서? 자, P3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 가격하든 최고 가격하든 간에 사회적 순손실은 동일하게 B와 D만큼 나타납니다. 그러면 P3에서 최고 가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 정리가 되겠죠. 자, 1번 봅니다. 자, 기억은 일반적으로 생산자 보호,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생산자가 아니고 소비자 보호다. 자, 2번. 자, 기억은 P3를 규제 가격으로 하는 여기까지 맞는데 최저 가격이 아니고 최고 가격이 돼야 됩니다. 자, 3번. 실시 전에는 어떻습니까? 실시 전에 균형 거래량은 Q2가 돼야 되겠죠. Q2가 되는 거고. 4번. 자, 기억의 실시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은 C-B가 된다. 자, 원래는 자, 이렇게 꺼도 되겠죠. 이런 식의 모습이었을 건데 자, 원래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여기만큼, 그치? 여기만큼의 소비자 잉여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가격을 여기서 규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이 모양이 되는 거고요. 이 모양이 되는 거고 뭐만큼 감소하고 B만큼 감소하고 그리고 C만큼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C-B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기억 실시 전에는 C가 사회적 잉여에 포함되지만 실시 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다 보니까 C는 어때? 어차피 전부 다 자, 그 전에는 생산자 잉여였지만은 가격 규제 정책 이후에는 소비자 잉여로서 사회적 잉여에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8번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도 우리 시험지를 보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의 A는 투자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도록 안전한 형태로 보호해야 된다. A가 안전성이 되겠죠. B는 보유 자산으로부터 최대한 높은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B는 수익성이 될 거고 C는 유동성이 될 겁니다. 1번입니다. 주식은 채권에 비해서 안전성은 떨어지죠. 수익성은 높지만은 자, 두 번째. 자, 일반적으로 요구불 예금은 저축성 예금에 비해서 B가 높다 그랬는데 일단 요구불 예금 다 알다시피 출금과 입금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예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아주 낮은 이자율이 적용될 거고 수익성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자, 3번입니다. 자, 예금자 보호제도는 자산의 안전성을 위한 모습이 되는 것이 유동성과는 관계없죠. 유동성은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4번.
고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B보다 A가 높은 상품이 아니고 수익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건데, 가에는 보유 자산을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이게 바로 뭡니까? 유동성이다. 자, 9번은 5번으로 정답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10번입니다. 자, 10번은 기준연도가 2016년인 상태고 물가 수준은 디플레이터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니다. 기준연도가 2016년이니까 여기 자, 우리 실질 GDP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는 똑같이 10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100에 대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은 얼마입니까? 5%니까 105가 될 거고, 갑니다. 100에서 5% 증가했으면 105가 되는 게 쉬운데 105에서 5%라고 하게 되면 여기보다 어때? 더 큰 금액만큼 감소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은 99점 얼마입니다 정도까지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라고 하는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우리는 얘가 여기보다 더 작다 정도만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1번 보시게 되면 실질 GDP는 2016년이 더 크다가 아니고 2017년이 더 크고, 자, 다음에 2번은 실질 GDP는 2018년보다는 2016년이 더 커야 되겠죠. 같다가 아니고 3번은 자, 물가 수준은 디플레이터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7년의 물가는요. 2017년의 물가는 실질 GDP 얼마입니까? 105분의 명목 110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 99점 얼마에서 99점 얼마에서 100 곱하기 100이 될 거라고. 그러면 얘를 굳이 꼭 계산하지 말고 얘는 거의 100에 가깝겠죠. 하지만 얘는 어때? 분자가 분모보다 어느 정도 크기에 더 큰 상태니까 이 값은 여기가 더 클 거라고요. 자, 그래서 물가 수준이 가장 높은 거는 2018년입니다.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자, 4번은 2018년은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올라가고 경기 침체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안 되고, 자, 5번은 자, 물가 상승률은 2017년이 2018년보다 더 높다고 그랬는데, 일단 2017년은 2016년에 비해서 어때? 디플레이터 값은 더 증가를 하죠. 반면에 2018년은 보다시피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2017년은 양의 값을 가질 거고 2018년은 음의 값을 가질 거니까 정답은 5번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11번입니다. 자, 11번은 XYZ 시장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자, 보기 기억 보시게 되면 가가 XZ 생산자에 대한 세금 부과로 발생한 것이면 단위당 세금은 P0, P1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이만큼 이동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이만큼의 세금 부과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도 P0, P1이 아니고 여기 금액만큼의 세금 부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야 되겠죠. 기억 답이 안 되고. 자, 니은은 나의 요인은 수요가 증가라는 겁니다. 자, 니은 보니까 나의 요인으로는 YG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의 증가,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증가한다. 자, 니은 맞는 선지겠네. 자, 디귿은 자, A가 B보다 크다고 하게 되면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판매 수입은 P 곱하기 Q를 하게 되는 게 판매 수입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원래 여기서 판매 수입은 여기 빨간색에 해당하는 만큼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공급 곡선 자체가 S1이 S-가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될 거라고. 그치? 그럼 어차피 지금 여기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A가 B보다 더 크다란 이야기는 판매 수입은 증가를 하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자, 리얼에 YJ가 XJ의 보완제라고 하게 되면 가는 나의 요인 된다고 그랬는데, 자, 일단 가는 보시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완제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는 어때?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리얼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계속해서 12번입니다. 자, 12번은 중앙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기 과열을 대비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경기 과열은 이제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자, 재할인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재할인율 어떻습니까? 재할인율을 인상시켜야지만 경기 과열이 잡히겠죠. 자, 1번입니다. 자, 기업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자, 경기가 가열되게 되면 물가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떨어지게 되죠. 2번은 정부는 기업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지금은 시중에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이 돼야 됩니다. 3번은 자, 중앙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매각을 해야 될 거고, 중앙은행이 니은에 성공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떨어지겠죠. 지금은 통화량이 많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과열됐다는 이야기는 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에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인상할 것이다. 그렇죠. 정답은 너무 쉽게 5번으로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옳은 내용 찾으러 그랬습니다. 표는 원화를 사용하는 각국의 원화 표시 GDP의 변화율과 미국 달러화 표시 GDP 변화를 나타낸다. 자, 근데 봐봐. 우리가 2016, 17, 18이 있는데 2016년은 GDP의 변화율이 감소했고요. 반면에 2018년은 증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는 자, 달러화 표시 GDP 변화율이 원화 표시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는 2016년은 환율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하락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2017년은 어떻습니까? 환율 자체가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환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찾으면 되죠. 자, 1번입니다. 2016년에 원달러 환율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1번 답이 안 되고. 자, 2번. 2017년에 원달러 환율은 변함이 없다. 그렇죠?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 정답 2번. 자, 3번은 2018년에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나왔는데, 원 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원화 가치 어떻습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4번. 자,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자, 무조건 어떤 환율이 동일하게 떨어졌다, 동일하게 올라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자, 5번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합니다. 환율 상승하게 되면 수출의 어떤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될 거라고요. 자, 5번도 옳지가 않네요.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입니다. 자, XJ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자, 가격이 P0 이상일 때는 가격과 수요량에 관해 역의 관계가 있다. 그럼 얘들아, 그냥 그림을 그냥 그려내버리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있는데 가격 자체가 P0의 지점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역의 관계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요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겠죠. 수요 곡선이. 그런데 P0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수요량은 변함이 없다. 가격이 떨어져도 여기가 일정하다.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거잖아. 그치? 자, 너무 쉽게 14번은 1번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15번인데요. 자, 우리 비교 우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보면 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만 특화를 합니다. 일정한 비율로 교환하겠다. 전량 소비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비교 우위, 즉 특화되는 상품을 찾는 방법은 생산량이 나오면 곱해서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높은 쪽을 또는 생산비가 나오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노동시간이라든가 생산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자, 이렇게 곱하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곱해서 그 값이 작은 쪽의 재화에 특화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곱하면 60, 이렇게 곱하면 8이 될 거니까 결국 갑국은 여기, 을국은 여기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도 좋아요. 시험장에서는. 또는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찾아도 좋고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는 자, 갑국은 어디에? 갑국은 YJ, 을국은 XJ의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1번입니다. 갑국은 XJ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갑국은 XJ 하나 생산하는데 6시간 걸리고 을국은 4시간 걸립니다. 그렇죠? 자, 갑국이 절대 우위에 있다 이야기할 수가 없겠네요. 자, 2번은 자, 을국의 YJ 생산, 한 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XJ 0.4개라고 그랬는데 YJ 하나 생산하는데 10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 10시간을
10시간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X제는 몇 개입니까? 2.5개를 포기하고 있죠. 왜? 4시간에 하나 만드니까. 자, 0.4개가 아니고 얼마다? 2.5개다. 자, 3번. 갑국이 한 제하만 생산한다고 하게 되면 X제는 최대 15개, Y제는 30개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보게 되면 자, 갑국 같은 경우에는 Y제를 특화를 하게 될 거잖아. 그치? 그리고 교역 후에 소비되는 거 보니까 Y제 얼마? 30개를 생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Y제, 갑국은 지금 Y제 몇 개? 30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럽니다. 30개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노동시간은, 즉 투입할 수 있는 노동시간은 하나당 2시간이니까 총 몇 시간? 60시간을 노동을 할 수가 있다고요. 투입을 할 수가 있다고 겁니다. 60시간 가지고 X제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당 6시간이니까. 그러면 X제 몇 개? X제는 10개까지 생산이 가능하겠네. 최대 15개가 아니고 몇 개? 10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치? 자, 그리고 4번은 X제와 Y제 교환 비율은 2대1인데, 얘들 봐봐. 갑국은 Y제만 몇 개 생산해서 30개를 생산해서 10개 주고 10개 받아왔잖아, 지금. 그럼 몇 개? 1대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 5번. 생산에 투입된 노동시간은 일단 갑국은 60시간으로 나왔죠. 을국은 X제만 생산합니다. 몇 개? 15개를. 근데 하나당 몇 시간? 4시간. 15 곱하기 4는 60시간. 그래서 자, 투입된 노동시간은 둘 다 60시간으로 동일하다.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자, 15세 이상 인구가 나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고용률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고용률이 70%라는 이야기는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얼마다? 70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취업자는 얼마? 70. 자, 그러면 실업자도 구해지겠네요. 왜? 비경제활동 인구 뺀 나머지 90 중에서 실업자는 얼마? 20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100 중에서 고용률은 75%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취업자는 얼마입니까? 취업자는 75. 자, 반면에 80이 돼야 되겠죠. 경제활동 인구는. 그럼 나머지 실업자는 얼마입니까? 실업자는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10 중에서 75%가 고용되었답니다. 그러면 취업자는 자, 110 곱하기 75%를 하게 되면 82.5가 나오고요. 82.5가. 그리고 90 중에서 나머지 뺀 실업자는 7.5 이렇게 계산이 나올 겁니다. 자, 1번 봅니다. 자, 2017년의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분의 얼마? 실업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80분의 5가 되는 거니까 5%보다는 더 높을 거고. 자, 2번은 전년 대비 증가한 취업자 수입니다. 그럼 여기 얼마 증가합니까? 전년 대비 5만큼 증가를 하겠죠. 여기는 7.5만큼 증가를 하네. 2017년보다 2018년이 더 많다. 정답 2번. 자, 경제활동 인구는 90, 80, 여기는 90. 일정한 게 아니고 여기가 다르죠. 4번. 실업자 수는 매년 감소한다 그랬는데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네요. 자, 5번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기 분의 여기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100분의 얼마? 여기는 90, 100분의 80인데 여기는 110분의 다시 90이 되는 거니까 증가를 하게 되겠죠. 17번입니다. 자, A는 보니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이만큼인데 시장 균형 생산량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지금 보면 A는 과소 생산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반면에 C 같은 경우에는 C는 사회에서 필요한 건 이만큼인데 시장에서 이만큼이나 생산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과대 생산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A는 과소 생산되었다. 외부 경제가 발생한 거고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것보다 시장에 내버려뒀더니 더 많이 생산돼서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C는 외부 불경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1번 A는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공공재가 되는 건데 이런 것과 관계가 없죠. 자, 세 번째는 자, 균형 가격은 D보다 B에서 더 높다고 그랬는데 자, 일단 D와 B를 비교해 보게 되면 B가 생산량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는 자, 공급 곡선 자체가 더 오른쪽으로 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보다는 공급이 더 증가를 한 모습,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요, 지금. 자, 그러면 시장 가격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D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치? 자, 4번은 자, A가 외부 효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게 되면 정부는 더 많이 생산되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시장에선 이만큼만 생산되었는데 결국 사회에서 필요한 이만큼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정답은 4번. 자, 5번. 자, C가 외부 효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게 되면 세금 부과를 통해서 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 자, B가 아닌 D로 가야 되겠죠. 정답은 4번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18번입니다. 자, 18번은 총 수요와 총 공급인데 가는 총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 나는 총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민간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뭡니까? 얘는 가가 돼야 되겠죠. 반도체 생산 기술이 향상된 거는 결국 총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자, 여기와 관계가 없겠죠.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자, D것은 자,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주요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원자재 수입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총 공급이 감소합니다. 여기가 나가 될 거고 자,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실시하였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 투자가 확대된다. 뭡니까? 총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19번입니다. 자유유연권의 가격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판매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자, 이런 변화가 발생했는데 성인권 보시게 되면 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럽니다. 가격을 인상시키면 판매 수입이 올라간다. 가격과 판매 수입의 방향이 같다라는 이야기는 탄력성 자체가 1보다 작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가격을 인하시켰더니 판매 수입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탄력성 자체가 1보다 더 큰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1번 볼까요? 자, 운영자는 성인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1보다 작은 거고 2번은 자, 운영자는 아동권의 판매량이 가격 변화와 상관이 없다. 판매량이 가격 변화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그치? 완전 비탄력적인 모습이 돼야 되는 거니까 2번은 안 되고. 자, 3번은 자, 운영자는 청소년권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어때요? 청소년이나 아동은 전부 다 둘 다 어때? 탄력적입니다 라고 해야 되지. 1보다 더 큰 상태가 될 거니까. 자, 4번은 가격 조정의 결과 판매 수입 증가율이 0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단위 탄력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단위 탄력적인 것도 결국에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런 식의 우하향하는 직각 쌍곡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수요 법칙을 따르고 있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모든 종류의 자유유연권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1이라면 1이라는 이야기는 단위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판매 수입은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변함이 없다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19번의 정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한번 보니까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선택지를 분석을 하는 건데 이때까지 나왔던 20번 문제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쵸, 뭐 밑에 X제 하나 생산에는 Y제 두 개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선택지를 보면서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갑의 X제 판매 수입은 가격이 $5일 때 제가 된다. 일단 판매 수입은요, 단순하게 P 곱하기 Q를 하는 게 판매 수입이죠.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는 게 판매 수입이 되는 건데 20, 34, 45, 36. 자, 그래서 자, $5가 아니고 얼마입니까? 여기는 25밖에 안 되는 거잖아. $3일 때 제가 된다. 그럼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2번 이제 갑의 이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자, 조금만 여기 다시 정리를 합시다. 자, 가격이 $1일 때는 몇 개? 20개가 자, 20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치? 자, 가격이 $2일 때는 자, 17개.
자, 그리고 3달러일 때는 15개. 자, 4달러일 때는 9개. 그리고 5달러일 때는 5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한 건 뭐냐 하면 판매 수입을 먼저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판매 수입은 그냥 2개 곱하면 된다. 그럼 여기는 20, 여기는 34, 그리고 여기는 45, 여기는 36, 여기는 25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윤이니까 그럼 비용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비용은 X제 하나 생산에 Y제 2개가 필요하대요. 근데 자, 갑은 을에게 1달러에 이걸 사오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20에서 지금 몇 개 필요해? 20개가 X제, 20개가 수요량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Y제는 40개가 필요할 거고 40개를 얼마? 개당 1달러에 사오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비용은 40이 되면 되겠죠. 17개입니다. 그쵸? 17개인데 그럼 Y제는 34개 필요하다. 그럼 여기는 34. 자, 그리고 여기는 30이 될 거고 여기는 18이 될 거고 여기는 10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럽니다. 결국 위에서 밑에 거 뺀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이윤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0, 0, 15 그리고 18, 15니까 어디에서? 여기에서 먼저 결정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번은 자, 3달러로 측정할 때가 가장 크다가 아니고 4달러로 측정해야지 가장 크다. 자, 3번은 Y제 가격이 2달러로 인상이 된대요. 갑니다. 쉽게 생각하면 2달러 인상된다는 이야기는 Y제 하나 가지고 오는데 1달러에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비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2배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는 자, Y제 가격이 2달러일 때를 보게 되면 비용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얼마? 80, 68, 60, 그리고 여기는 36, 여기는 20이 될 거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전부 다 마이너스고 여기가 0이면 결국 어디에서? 여기에서 결정이 되겠죠. 얼마? 5달러만큼의 이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18달러만큼 발생했다. 얼마 감소해? 13달러만큼 감소한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4번은 자, Y제 가격이 2달러로 인상된답니다. 그러면 자, Y제 이윤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Y제가 1달러일 때는 여기에서 지금 거래가 된 거잖아. 여기에서 몇 개가 거래돼? 18개가 거래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자, 첫 번째 가격이 1달러일 때는 18개가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1달러에 팔았지만은 생산에 드는 비용은 0.5달러다. 그러면 하나당 남는 이윤은 0.5가 되는 거니까 결국 얼마입니까? 9달러의 이윤이 발생했을 거고. 자, 반면에 Y제 가격이 2달러가 되게 되면 여기가 될 건데 몇 개 팔립니까? 10개를 팔리겠죠. 그러면 10개다. 자, 그런데 2달러에서 비용 뺀 나머지는 1.5달러가 될 거니까 얼마입니까? 15달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윤은 올라간 게 맞지만은 결국 2배까지는 안 되는 거니까 4번 정답이 안 되고요. 자, 마지막 5번 보시게 되면 만약 갑이 을과 동일한 비용으로 Y제를 생산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지. 그럼 이 말은 지금에다 여기 흰색으로 된 비용이 얼마냐면 Y제를 1달러 주고 사왔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 생산에 드는 비용이 0.5가 되는 거니까 갑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0.5달러만 투자를 하게 되면 Y제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비용이 얼마? 전부 다 절반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네. 17, 여기는 15, 여기는 9가 될 거고 여기는 5가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XJ 생산량은 17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빼게 되면 얼마? 이거 2개 빼면 17이고 얘는 얼마? 30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아니고 몇 개? 15개 생산할 때 가장 이윤이 많다.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들인데 실수가 있었으면 그 부분 좀 고쳐내시고요. 자, 계속해서 기출문제 중심 또는 연계교재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